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판, 뭐 요즘 말로 뭐 갑툭 튀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던데 두 분은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 그냥 하도 나경원 지난주에 우리가 나경원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원희룡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의원은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이미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정치인이에요. 특히 이제 그 MB 때 뭐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 원내 의총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당의 견해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주장하고 그런 이미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상황이 돼가지고 예를 든다면 뭐 당권 경쟁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말입니다. 그 소위 대통령 권력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원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탁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권력에 맞서면서 외롭게 그 자신의 소신을 펴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당권 경쟁 이건 뭐 저 혼자의 기억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도 많은데 제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당대표 경선을 할 때 그 오히려 저 주류층에서 원을 그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으로만 이렇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오류가 있지 않으면 그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혼자만의 어떤 외로운 결단이 아니라 배후에 친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던 차에 그 당에서 그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또 그 슬쩍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인가? 사실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새 조심해야 된다면요 말을.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전당대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고 그러니까 용산의 참전 신호라고 봅니다. 참전 신호다. 예, 그 전까지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 중심으로 한동훈 대항마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뭐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이게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타일을 보면 윤 대통령의 시그널은 명확해요. 우회적이거나 불분명하거나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시그널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데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친윤 일부에서 뭐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나왔던 건 그 친윤 일부의 이런저런 자신들의 모색이었던 거고 용산의 시그널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 그 원희룡 장관의 출마는 명백한 대통령의 시그널이고 용산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은 이 정부 인수의 기획위원장이었고 초대 내각부터 비서실까지 여러 하마평에 오르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 양평땅 의혹을 아주 헌신적으로 방어를 했고 지난 총선에 어떻게 보면 여권으로서 최대의 험지인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나가서 비록 졌지만 어쨌든 그 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중량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문에 저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한 건 그런 교감 하에 이루어진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 총선 끝나고 그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마평에 많이 올랐었어요. 네. 비서실장. 그런데 비서실장도 이제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정무수석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여의도 부근에서 굉장히 그 원장관이 기분 나빠했다. 정무수석 자리 얘기를 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사라지는 듯 했는데 지금 또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 한동훈이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 싶은 게 그 조정훈을 이제 밀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백서로.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그래. 제가 들은 표현이라 좀 뭐하긴 한데, 그 다음에 김재섭을 찔러봤는데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토감이 굉장히 세구나라는 것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비유님을 너무 부각시키다가 또 한 번 이제 일련의 그 뭐라 그럴까 밉상 비슷한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으로 넘어갔나? 이거는 뭐 저희 내피셜이긴 한데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밝힌 내용이에요. 지난 수요일이죠. 19일에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 격려를 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원 전 장관이 출마 등판을 딱 한 다음에 등판 선언하고 나서 이 시점에 통화를 밝힌 거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 통과 의례죠. 이런 통화하고 뭐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통과 의례였는데 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특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라는 어떤 강경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아무래도 여전히 그 국민의힘의 최대 주주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로열티가 높은 당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했다는 사실도 외부로 알리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가 개선됐다는 신호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용산 입장에서는 어떤 당권 주자도 대통령한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열심히 해보라 그러지. 그러면은 당신 안 돼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때문에 뭐 피차간의 통과 의례라는 거 서로 아는 사실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면 지금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뭘 어떻게 바꿔서 지금 이 무너진 보수를 일으키고 다시 수권 능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고요. 당정 관계도 그중에 일부인 거예요.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게 총선 패배에 어쩌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와는 달리 어떤 당정 관계를 가져갈 거냐. 그렇다고 반윤이다 나는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딜레마이면서도 지혜가 필요한 대목인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떤 명료한 메시지로 전달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당의 분위기를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고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지자들이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전히 대통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서 유난 갈등이 계속된다라는 게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화도 했고 격려도 받았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것 같아요. 잘해보라고.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참 오묘해갖고 그래 너밖에 없어 잘해봐 이러는 거하고 그래 한번 잘해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이제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점심 한번 먹자 그랬는데 아프다고 거절했잖아요. 근데 당대표 나온다고 직접 찾아와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합니다도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잘해봐 이러지. 성정으로 격노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일면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 정당일 뿐만 아니라 책임 여당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보다 공당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지 지지자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것보다는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지금 보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거야 의례적인 전화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뢰관계가 형성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어요. 아침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보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보니까 원전 장관이 23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3시에 출마 선언을 국회 소통방에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같은 날에 나경원 의원이 오후 1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후 2시, 원희룡 전 장관이 오후 3시 이렇게 쪼로록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지금 예고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기싸움일까요? 아니, 뭐 일단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이게 어대한 분위기로 흘러가서 그냥 뭐 하나만한 게임이다.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는데 지금 빅샷들이 연이어 출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여당이 이걸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윤이니 비윤이니 친한이니 비한이니 이거 말고 실질적인 비전 경쟁의 장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만들면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거기야말로 어대명 분위기잖아요. 심지어 연임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랫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이런 류의 경쟁이 죽어 있었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이 너무 폭력적으로 그 경쟁자들을 다 제압하고 김기현 대표 만들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당정 관계가 왜곡되는 출발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지금도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전당대회에 손을 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자율적인 경쟁을 한다면 의회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 어대한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은 퇴행적인 그런 구도만 있어서 좀 뜻이 있는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전당대회를 만들자는 촉구를 이럴 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초반에 뭐 윤심을 입는 거냐 친윤의 지원을 받는 거냐. 근데 나 의원이 어젠가요 그젠가 SNS에 뭐 친윤 비윤 뭐 친한 비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눈밖에 났다는 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경쟁하는 게 맞다고 봐요. 또다시 친윤은 새를 등에 업고 볼성 사나울 뿐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 때 연판장 때문에 주저앉았던 사람이고 그런 관계인데 그런 어색한 투샷을 친윤 세력과 찍는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5선이고 그 나경원 의원도 미래를 보는 정치인인데 거기에 기대 가지고 즉 기울어 가고 있는 대통령과 친윤에 기대 가지고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렵게 당선된 그런 미니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저는 독립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당대에 임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친윤의 지지나 용산의 뜻이 원희룡 장관 쪽으로 쏠린다고 하면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작에 그 본인이 이렇게 독자적이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원희룡의 등장에도 그 기자들의 눈에 당혹해 하거나 분통 터지는 모습을 하지 말고 뭔가 나는 정말 그 독자적으로 이러한 그 당의 병폐에 대해서 혁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아마 관심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애초에 출발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철규 의원하고 같이 뭐 대통령을 만났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윤심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데 벌써 당대표 나가겠다는 사람 전부 한마디씩 하잖아요. 대통령하고 연락해서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구조의 장벽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번에 어대한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해갖고 막 토론도 너무너무 그 정말 걸출하게 잘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뒤집는 사람이 하나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은 뭐 대구 경북을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북 지사도 만나고 대구 시장도 만난다 그러는데 당원표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의원도 못지않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춘향이 향단이 해가면서 별 얘기도 다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하고요. 아무튼 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미난 흥행이 그 돋보이는 그런 우선 경선으로 만들 몫은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에게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이거를 아주 그 재미있는 올림픽보다도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만든다면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이 일단 그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좀 덫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전당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준석 돌풍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출마할 때만 해도 뭐 출마에 의의를 두는 정도로 평가를 했고 무모한 도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막상 뭐 아주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대권 주자조차 없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그 지금의 국민의힘 내에는. 그때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뭔가 이게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 전환과 또 시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 이런 걸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2의 이준석이 나오느냐 이번 전당대회에서. 근데 너무 이제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어서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게다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이랑 만났다는 거잖아요. 수요일 날 만나서 뭐 술을 마셨는지 뭐 밥을 먹었는지 뭐 이런 물론 이제 얘기는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갔다 온 거에 대한 보고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점 자체가 수요일이면 그리고 다음 날 출마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게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들끼리 자체 경쟁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거나 뭔가가 있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결재받는 자리였을 거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아직도 여당을 손에 넣고 여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아주 높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뒤에서야 여당도 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 또 첩첩이 그 앞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자율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당정 관계도 좋아지고 여당으로서도 이제 수권 능력을 회복하는 건데 대통령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당은 더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도 그럼 뻔한 전당대회가 됩니다. 윤심이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윤심에 머무를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무익한 논쟁만 하다가 그 전당대회가 끝날 텐데 거기서는 무슨 보수 혁신의 비전이고 이런 게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근데 정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 판이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사파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하셨고 이렇게 되면 어대한 분위기가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원래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면서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만 좀 빠져 있었는데 이제 지금 아까 갑툭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것 같은 지금 근데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이 당심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지금은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임기가 3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무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임기 초반이라면은 이거는 말하기가 쉽죠. 근데 임기 3년이 남았다라는 것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당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관심이 많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관심이 많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고루 있으면은 덜할 텐데 이제는 집토끼를 확 움켜쥐고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네 사람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새로운 얼굴이고 나머지는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도 다 봤거든요. 웬만큼. 그리고 또 막상 오늘 청문회도 그렇지만은 막상 뭐가 나올 것 같아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렇게 뭐가 새롭게 나오질 않아요. 이준석 같은 경우가 좀 예외였는데 그래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냥 곧
너무 젊은 혈기라 그렇게 인내심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겸손함이 부족하다든지 그 지금까지 지적받는 그런 게 있듯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데 이제 좀 그 큰 피쉬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경쟁을 한다는 것이 이제 흥행 요소가 될 것이고 아마 사람들은 그걸 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한과 그다음에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 사이에 어떤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여론조사를 다음에 했는데 다음 주에 이게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친윤 그룹에서는 더 막 그냥 어떤 식으로든 푸시를 하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 얘기는 그게 그렇게 변할까 싶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은 다시 2조 심판을 들고 나올 거래요. 그 2조 심판이 버전이 다른 거예요. 버전이 다른 이재명 조국이 아니라 네. 이철규 조정훈 2조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